안녕하세요. 현웅나라꽃연구소의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한 점씩 이상은 아마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철쭉인데요. 외철쭉이죠. 외철쭉이 꽃도 예쁘고 다 좋은데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했는데 엄청난 기술이 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가 썩어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처치를 하나, 이제 나무는 한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펀지처럼 부서지면서 속 깊이 썩어서 푹썩 주저앉을 때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철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쭉은 처음에 흙 쓰는 것부터 아마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마 귀중한 자료가 여러분들한테는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이런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그 노하우들 중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노하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흙 쓰는 거예요. 자, 철쭉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녹수토에 심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녹수토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녹수토를 많이 쓰게 되면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하나가 바로 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철쭉을 키우다가 보시면은 말라서 이렇게 물 줄 때 보면은 아주 딱딱하게 이제 돼 있는데 속에는 녹수토가, 겉에는 마른 것 같은데 뽑아보면 속에는 그래도 축축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핵심적인 단점이 하나가, 말라 들어가는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벌레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녹수토예요. 자, 뿌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사이사이를 다 메꿔버려요. 메꾸면서 잔뿌리 형성이 되죠. 굵은 뿌리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잔뿌리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너무 많이 형성이 돼서 그 모든 그 공기층을 다 막아버리니까 여기에 서식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환경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든가 이런 매개체가 바로 군뱅이 종류, 이런 것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얘로 굵은 마사를 같이 이제 섞어서 쓰시게 되면, 저희는 녹수토를 30% 이상을 안 써요. 녹수토 30, 자, 모래 10, 그 다음에 나머지 60이게 됐죠. 60을 마사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마사토를 좀 굵은 걸 쓴다는 거죠. 굵은 걸 해서 쓰게 되면은 그 공기층이 그래도 일부가 남아서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에 마사를 굵게 쓰는 조건이 굵은 뿌리가 형성이 많이 됩니다. 굵은 뿌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 층층에 아주 고운 뿌리로 다 막혀버리는 그 율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는 굵게 쓰고 맨 위에 화장토 또한 녹소토를 쓰지 않는다. 뭘 쓰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는 이게 아직 마감이 안 된 건데, 자, 이게 녹수토랑 섞여 있는 건데, 자, 이제 물을 주고 나면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다져갖고 한 거지만, 물을 주고 나면은 위에 있는 녹수토라든가 이런 거는 싹 떠서 나가버려요. 그럼 남는 것이 모래예요. 근데 여기에 마사토나 모래로 마감을 져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혀갖고 물이 안 들어가는 일이 아주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자, 이건 키포인트이고요. 자, 다음은 썩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자른 부분, 그 다음에 썩어 들어가는 부분에 마다가스타를 상처 도포제를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상처 도포제를 쓰게 되면은 겉은 막을 수 있지만 속에서 진행되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해 두시고 무엇을 하느냐, 썩어 들어가는 그 단면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부분까지 침투가 되도록 계속 석회 유황합제를 바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석회 유황합제를 만약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에 두세 번을 바른다. 아니면 두 달에 뭐 두세 번, 세 번을 바른다. 한 달에 한 번을 바른다. 빼먹지 말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속에까지 침투가 되면서 나무를 부패시키는 부패균이 생성되는 걸 억제합니다. 자, 단 예로 잘라서 그 속에가 썩어 있는 부분을 탁 긁어내고 칠을 했을 때와 거기를 땜빵을 했을 때 차이는 그 안에는 미세하게도 균이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죠. 부패균이. 자, 이 부패균이 활성되면서 겉은 막혔지만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방지하는 것이 석회 유황합제를 주기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빨아먹으면서 속에서 부패균이 생성되는 걸 억제하겠죠. 그러면서 새살이 계속 차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석회 유황합제의 용도가 계속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계속 썩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막이 생겨요. 계속 약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침투가 돼야 하는 균 자체가 침투를 못하고 이제는 그 석회 성분이 계속 막이 생기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층이 속에는 석회 유황합제가 들어가 있고 겉으로 계속 나오면서 막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쌓아 들어가는 거예요. 썩지 않아 들어가니까 결국은 새살이 계속 덮여 들어가겠죠. 그럼 새살이 덮여 들어가도 만약에 부패균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다 암으로서도 속에서부터 다시 썩어 나오는 게 철쭉이에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석회 유황합제입니다. 이 석회 유황합제를 제대로 잘 쓰실 줄 안다면 거의 다 썩어져 있는 그 부분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엄청 큰 자리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썩은 자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입고된 게 거의 다 죽어가는 게 입고돼서 여기 구멍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구멍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나오겠지만 벌레가 파고 들어간 자리예요. 자, 이게 석회 유황합제를 이 목질 부분에도 가끔씩 바르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토양살충제라도 주기적으로 1년에 3차례나 아니면 4차례 정도만 토양살충제를 뿌려 두시면 벌레가 여기 대드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벌레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죽이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제 속에 들어가서 알을 깔려놔요. 그럼 이 알이 부화돼 가지고 굼벵이가 돼서 파먹기 시작하면 그 찰나에 약을 주지 못하면 얘는 나방이로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다 갉아먹고 이 나무의 진을 다 빼먹은 다음에 이제 겨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나방이 되면서 그 안에 알을 다른 곳에 또 깔려요. 이걸 반복해서 하니까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철쭉은 어린 것들은 또 괜찮아요. 뭐 엄지손가락 아니면 팔목보다 좀 가늘은 이런 것들은 잘 침투를 안 해요. 속에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대략 50년에서 6, 70년은 돼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 철쭉 이름이 성의휘인데 이 성의휘는 다른 또 철쭉에 비해서 성장이 많이 느려요. 이게 녹산이나 진산해처럼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키우려면은 아주 오랜 세월을 키웠을 텐데 이거를 지금 절반 이상이 다 썩었어요. 썩은 걸 지금 치료를 하는 중인데 이걸 겉에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유황합제를 칠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자, 유황합제를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안 돼. 거의 들어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무에 굳기 전에 마르기 전에 계속 찍어 바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결정적인 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을 최소화시켜서
안 묻게 하고 물 줄 때도 요 밑에 부분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마르면 계속 말리지, 유황합제를 말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마르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발라대는 거죠. 그러면 1회에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붓을 쓰지 않고요. 붓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저는 칫솔, 우리가 사용하면 벌어지고 한 그 칫솔이죠. 이 칫솔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를까봐 겁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빨아먹게끔. 근데 이 유황합제는 뿌리 쪽에 너무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뿌리에는 가급적 덜 들어가게 이렇게 빨아먹으면 또 칠하고 빨아먹으면 또 칠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거의 이 나무에 살아있는 부분 그 근처까지 다 이 약이 침투가 돼요. 근데 이제 마른 다음에 또 칠하게 되면 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1회 칠하는 거를 10분 이상, 자 이렇게 보면 한쪽 머리는 벌써 빨아먹은 자리가 나요. 자 그러면 이거 굽기 전에 또 이렇게 앉았다 쉬었다 또 칠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휴지나 아니면 그 키친타올이라 그러죠. 또 약솜 거기에 이걸 묻혀갖고 여기다가 얹어놓고요. 비닐으로 싸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나오면 또 끓여가지고 다시 그걸 촉촉하게 해서 여기다 또 얹어놓고 이렇게 해서 싸놓으면 그 약이 유황합제가 저 나무 단면까지 그냥 다 들어갈 때까지 계속 침투가 됩니다. 근데 유황합제가 마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들어가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마르면 더 덜 들어가고 이게 3번 4번 되면 이미 중간에 막이 형성되니까 그 끝에까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약솜이나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뭐 천두 괜찮아요. 천두 그런 걸로 유황합제를 묻혀서 여기다 상부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비닐로 싸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랩이죠. 랩 비닐 그걸로 다 이렇게 둘둘 말아 놓으시면은 그게 탁 빨아먹을 때까지 그 놔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클르는 게 아니에요. 클르지 마시고 맨 위에 비닐 그 랩 비닐을 조금 벌리고 거기다 주사기나 아니면 뭐 대롱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다시 덮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한번 칠한다고 이게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껍질밖에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굽기 전에 다른 일 하다가 와서 또 칠하고도 하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보기 싫어도 여기다 그 솜이나 이런데 약을 그 유황합제를 묻혀가지고 굽기 전에 계속 해서 랩으로 싸놓고 그 랩을 한 군데 그 주사바늘이나 뭘로 해서 이 유황합제는 찌꺼기가 석회 성분이 있어서 주사기 바늘이 잘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시고 거기다 조금 들어붙고 또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해서 마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짧게는 일주일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황합제가 그 단면까지 다 들어가요. 뭐 주변에 썩어 있는 부분까지 싹 빨아먹겠죠. 자 이때는 말리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말리시고 그 마른 부분 다 닿으면은 이제 또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어져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막이 형성되죠. 그 막이 형성되는 순간에 그 안에는 세상 없어도 그 부패균이 들어가 있어 살질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새살이 올라타면 타는 만큼 계속 오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상처가 많은 나무니까 상처가 많고 성장을 위해서 성장만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잎을 그 교차를 시키는 거예요. 잘라주세요. 자 한번 싹 자르시고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새로 싹 나와요. 그 새로 나오는 그 시기에 그 나무는
그 몸을 살찌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엄청 합니다. 그때 액비라든가 아니면 유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기질 비료를 좀 주는 거예요. 자, 비료 중에는 영양분 중에는 키를 키우는 게 있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게 있고 꽃 색깔을 잘 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잘 살찌게 하는 이런 성분이 있고 이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그때는 빨리 나무를 살쪄서 빨리 싸줄 수 있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비록 철쭉이지만 또 다른 나무들도 많아요. 명자나무, 장수매, 잘 썩는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썩어 들어가면 치료가 힘든 나무들이거든요. 철쭉도 그렇고. 자, 그럼 한번 썩어 들어가는 거를 더 못 썩게 하면 답은 딱 끝난 거예요. 이게 안 썩어 들어가게 해 놓으면 새살이 올라탄다는 얘기죠. 그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다른 것처럼 물이 이 녹소토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자, 녹소토를 많이 쓰면 빨리 안 말라주니까 이 물을 자주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자주 준다는 얘기는 물을 쭉 빠져나가는 대신에 자, 액비라든가 영양 성분이 걸쳐지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걸러져서 먹게 되면 꽃눈이 성생되지 않도록 키우는 거예요. 꽃이 생기는 눈이 있다. 그럼 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만 꽃을 안 본다 생각하면 돼요. 정 보고 싶으면 한 10송이 뭐 아니면 20송이 정도만 이렇게 눈을 남기시는 거죠. 중간중간 이렇게. 그 눈은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좀 남겨둬도 돼요. 근데 꽃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오는 그 시기 때 이 나무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식물이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영양분을 다 그 꽃이나 열매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꽃이 막 피는 시기 때 몇 송이 안 되니까 자, 피는 시기 때 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폈을 때 따주면 웃자가려고만 해요. 근데 꽃을 피게 두는 거예요. 두는데 2, 30송이를 남겨두고 꽃을 막 피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꽃이 피는 시기 때 몇 송이만 남겨놓고 또 따는 거예요. 절대로 다 따면 안 돼요. 그 몇 송이를 남겨 따니까 영양분을 보내고 남는 걸 자기가 먹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철쭉에 대해서 철쭉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철쭉은 꽃이 피면은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새싹을 만든 곳에서 또 꽃이 생기게. 그러면 6월 초나 아니면 6월 말 이전에 한번 전지를 해서 싹 잘라주시면 원하는 대로 잘라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새로 나와요. 그 새로 나오는 순이 길지 않게. 그래서 이 새로 나오는 순이 이제 내년 봄에 또 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쭉은 추운 그 약간의 그 기후 변화를 살짝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꽃이 안 오고 건너뜁니다. 성장을 하기 위한 활동만 해요.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또 철쭉도 뭐 한 3,000종, 4,000종 된다 합니다. 전 뭐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철쭉 하나 키우시면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나무는 오래되고 좋은데 이렇게 썩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싸게 팝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게 사다가 치료를 하면서 꽃도 보시고 또 이렇게 수영도 만들어가는 그 재미도 다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또 이렇게 내가 키우면서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끼시는 그 재미가 아주 힐링하게 딱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오늘도
또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